속닥. 안녕하세요. 속닥속닥의 태규입니다. 오늘은 김난도 작가님의 마켓 컬리 인사이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읽어드릴게요. 자율적 시너지를 만드는 4가지 원칙. 일단 빨리 시도하고 안 되면 바꾼다. 마켓 컬리 직원들은 초창기부터 퀵하게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다. 급박한 현장에서는 즉각적인 대응과 결단을 통한 일단 수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객이 오늘 겪은 불편은 내일 고쳐줘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다. 또한 계획된 일만 처리해서는 오히려 일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업무 현장, 특히 물류센터 같은 곳에서는 거의 야전을 치르듯 퀵하게 일이 돌아가곤 한다. 물류센터에서는 매일 30분씩 미팅을 한다. 빠르게 개선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판단하는 회의다. 미팅 시간은 30분으로 한정한 이유는 30분 내에 바꿀 수 없다면 오늘 바꿀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이 30분 동안 물류센터 직원들은 포장,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를 찾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대응책을 마련한다. 즉각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그날 바로 시도해본다. 빨리 해보고 안 되면 또 바꾸는 식이다. 현장에서는 언제나 말보다 액션이 앞서야 하고 그 실행에 대해서는 주어진 시간 동안 책임을 다한다. 한 번은 주문량이 갑자기 늘어나 교대 근무 시간 안에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한다. 추가 근무를 결정해야 했는데 자칫하면 회사에 한 달간 몇 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다. 현장에서는 윗선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렇게 하자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런 결정을 이토록 빠르게, 그것도 독자적으로 내릴 수 있는 조직은 많지 않다. 물론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다시 되돌리면 되는 일이다. 모든 결정은 선의로 내린다는 신뢰가 있기에 누구든 책임지고 재량껏 결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대표가 낸 의견에도 고객에게 옳은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 서면 서슴지 않고 반론을 제기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고객 지향이라는 목표가 직원들의 머릿속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들은 행여 의사결정의 속도로 인해 고객에게 미칠 긍정적인 효과가 줄어든다면 과감하게 프로세스를 바꾼다. 이미 정착된 제도 역시 고객에게 악영향을 끼칠 만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바로잡고 그 과정이 당연하다고 믿는다. 이처럼 회사의 철학에 공감하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조직 운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엄청난 자산이다. 직원들에게 고난을 이양해도 그들이 회사 차원에서 옳은 결정을 내려주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어서다. 그렇다면 마켓 컬리가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 스타트업 특유의 열정을 발휘하게 한 조직 문화 원칙을 4가지로 정리해봤다. 1. 불필요한 건 없애고 핵심에 집중한다.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일을 위한 일 또는 보고를 위한 보고에 시간을 쏟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업무만 줄여도 인력 관리의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요즘은 많은 회사에서 시도하는 노력이지만
마켓컬리 역시 과도한 문서 작업을 지향하고 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은 거의 쓸 일이 없고 회의 자료 역시 공유가 필요한 핵심 사항만 담는다. 모두 노트북을 들고 회의에 참석하므로 문서를 별도로 프린트할 필요가 없으며 앉은 자리에서 바로 파일을 확인해 공유하며 새로운 내용을 각자가 업데이트한다. 이 같은 업무 방식을 추진하려면 최대한 간결하고 원활하게 정보를 공유할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필수적이다. 마켓컬리에서는 업무 공유를 위한 여러 시스템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 전사적으로 사용하는 공식적인 그룹 웨어가 있고 각자의 업무 일정은 구글 캘린더를 통해 공유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실시간으로 업무 의견을 나누는 메신저 형태의 슬랙을 활용한다. 이 슬랙은 요즘 스타트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인데 회의 자료를 포함해 필요한 파일을 그때그때 공유하기에도 유용하다. 경영의 관점에서도 핵심에 집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비단 회의 자료뿐만이 아니라 각종 제출할 문서나 증빙 서류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단순화하고 있다. 큰 기업에서는 이런 문서나 서류가 업무 효율을 크게 저하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부정 방지나 향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이런 형식적인 절차인 레드 테이프가 많아지다 보면 어느덧 업무의 본질은 뒷전이 된 채 절차 준수와 근거 서류 확보가 업무의 중심이 될 때도 많다. 이 같은 일을 제도적으로 막고 직원들이 핵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이 선결돼야 하는 이유다. 2. 수시로 팀을 만들고 언제든 협업한다. 마켓컬리에서는 수시로 TF, 임시적인 업무 추진팀가 만들어진다. 누군가 하나의 안건을 던지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한 TF가 형성되고 부서를 아우르는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 번은 TF의 성과로 재무팀 직원 1명을 고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둔 적도 있었다. 재무팀에는 매일 입고되는 상품의 리스트를 취합해 판매, 재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담당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모두 수기로 처리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다. 이 같은 제보를 받은 개발팀은 곧바로 판매, 재고, 데이터의 일괄 업데이트 기능을 개발했다. 실질적으로 해당 직원이 맡고 있던 업무 자체를 프로세스 개발로 바꾼 것이다. 그렇게 한 사람의 워킹아워가 확보되면서 해당 직원은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되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사소한 일이었지만 실무자에게는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다. 프로덕트 담당자. 마켓컬리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TF를 통해 새로운 시도와 사내 협력이 계속 이루어진다. 조직이 오래되고 비대해질수록 필연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자기 부서의 일에 관여하는 걸 극도로 꺼리게 되는데 마켓컬리는 수시로 TF를 결성해 부서 간 시너지를 만들고 있다. 마켓컬리에 입사했을 무렵 장지동 물류센터가 막 문을 열었다. 물량은 쏟아지는데 인력은 부족하다 보니 자주 현장으로 가 일손을 돕곤 했다. 사실 그동안은 데이터를 기준으로만 상품을 보아왔지 이 상품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무거운지 가벼운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현장에서 상품을 다른 관점으로 보다 보니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겸손해지는 기분이었다. 회사의 모든 시스템이 엄청난 협업으로 돌아간다는 걸 새삼 알게 된 순간이었다. 데이터 농장 담당자. 앞선 직원의 말처럼 마켓컬리가 그동안 만들어온 성과는 모든 부서가 협업한 결과다. 개개인의 특출한 능력보다는 조직 안에서 만들어낸 여러 사람의 시너지가
지금의 마켓컬리를 이끌었다고 말할 수 있다. 3. 직급은 없다. 존중만 있다. 마켓컬리에서는 그 누구도 직함으로 불리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의 이름 뒤에 님자만 덧붙인다. 김슬아 대표의 영어 이름은 소피이다. 이 책을 쓰기 위해 마켓컬리 담당자와 메일을 주고받던 중 소피와의 인터뷰는 이러한 표현이 있어 놀란 적이 있다. 님자마저 생략된 데다 존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즘은 호칭을 파기하는 회사가 많지만 그저 땡땡님이라고 부를 뿐 조직의 위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마켓컬리 측의 이메일을 받고서는 생각했다. 여기는 진정한 의미에서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자리 잡은 곳이구나 하고 말이다. 마켓컬리도 지금은 조직이 커져서 시니어 리더, 리더, 매니저, 스태프라는 직책 구분이 생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임원급 리더들도 자기 방이 따로 없이 모두가 같은 데스크에서 똑같이 일하고 있다. 김슬아 대표의 자리는 고객 커뮤니케이션 팀 담당자들 사이에 섞여 있는데 처음 온 사람은 어디가 대표 자리이고 어디가 스태프 자리인지 구분할 수 없다. 그마저도 김 대표는 지하 3층 회의실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낸다. 회의실만 이 방, 저 방 옮겨 다녀도 하루가 부족하다 보니 대표이사실이 따로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서로가 이름을 부를 때 생겨나는 장점은 분명하다. 의견을 나누거나 논의할 때 직급을 의식하지 않고 각자의 의견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이사님이 얘기하는데 반대의 의견을 앞세우면 안 되겠지? 하는 주저함을 줄일 수 있고 저 친구는 내 얘기에 정말 공감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걸까? 하고 의구심을 품지 않아도 된다. 나는 지금껏 설명한 마켓컬리의 자율적, 즉각적, 핵심적, 전사적 사고가 수평적인 문화 안에서 자연스레 진화했고 그 결과 서열 파괴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일은 직급이나 직책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하느냐는 결국 조직의 문화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앞서도 말했듯이 요즘은 많은 기업에서 호칭과 서열 파괴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이런 시도에는 두 가지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업무의 성격에 어울리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어떤 회사는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를 중요시하지만 어떤 회사에서는 일사불란한 단합과 실행력이 필요할 수 있다. 한 조직 안에서도 부서마다 이 같은 성격이 구분되기도 한다. 모든 업무와 부서에서 직급, 호칭 파괴가 무조건 선은 아닌 것이다. 둘째, 직급과 호칭의 파괴만으로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오판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런 제도 자체가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사고를 형성하는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조직 안에 남아있는 권위주의적 관행을 개선하는 작업은 여전히 필요하다. 호칭은 원인이 아닌 결과인 셈이다. 4. 타운홀에 모여 함께 시너지를 만든다. 마켓컬리는 매달 셋째 주 목요일 타운홀 미팅을 진행한다. 전 직원이 모여 사내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가볍게는 신입 직원들과 각 팀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임직원이 급증해 업무가 세분화되고 사내에서도 담당자를 쉽게 찾기 어려워지면서 이런 시간이 꼭 필요했다고 한다. 타운홀 미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투자 소식, 임금 협상, 신규 광고, 홈페이지 개편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일이다. 대표적인 이슈를 두고 직원들 사이에서 질문이 나오면 이에 답해주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회사의 중요한 방향성에 대해 공지를 하기도 하며
각 팀에서 진행하는 일이나 성과를 공유하기도 한다. 처음으로 일 매출 10억 원을 달성한 2018년 11월 21일처럼 특별한 날을 기념하며 피자와 맥주 파티를 열기도 한다. 외부 사람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자축 파티일 수도 있지만 0에서 시작해 10억 원, 100억 원을 만들어간 과정은 서로에게 큰 의미가 되었음이 분명하다.